올림픽 스노보더가 낯선 가루를 다루고 공포로 군림하는 온두라스 갱단 보스, 그리고 사라진 암호화폐 여왕. 이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법을 어기는 재능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들은 연방수사관에게 쫓기는 불면계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인포그래픽스 쇼에서 FBI 선정 10대 지명 수배범을 공개합니다. 10위부터 시작합니다. 신디 로드리게스 싱은 2025년 8월 체포됐지만 여전히 명단에 있습니다. 솔직히 그건 좋은 일입니다. 싱은 자신의 아들 노엘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녀의 고향 텍사스주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뇌는 2022년 10월 쌍둥이 여동생 출생 직후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당시 그는 건강이 좋지 않고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3년 3월 20일 텍사스 아동복지국의 우려로 경찰이 복지 점검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신디 로드리게스 싱에게 아들 노엘의 행방을 묻자 그녀는 2022년 11월부터 노엘이 멕시코에서 친아버지와 산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 뒤 그녀는 남편과 6자녀와 인도행 비행기에 올랐지만 노엘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로드리게스 싱은 2022년 11월에 노엘을 제외한 모든 자녀들의 여권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엘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당국은 그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포 관련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그녀가 인도에서 체포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녀는 2023년 10월 아동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텍사스 테런스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가장 수배된 명단 다음은 네 마약왕 중 첫 번째인 9번입니다. 조반니 비센테 모스케라 세라노, 일명 엘비오 또는 노인으로 더 잘 알려진 그는 자신의 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에 의해 침공당할 위험에 처하는 것도 개의치 않는 범죄자입니다. 즉 혐의가 사실이면 그의 머리엔 $300만 현상금이 걸립니다. 이것만 봐도 FBI가 그를 얼마나 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모스케라 세라노는 트렌데아루아라는 폭력적인 베네수엘라 갱단의 고위 지도자로, 이 갱단은 2025년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외 테러 단체로 지정됐습니다. 트렌데아라와가 베네수엘라 해안에 미군을 주둔시킨 주범이며 이들은 마약 밀수 의심 선박을 겨냥합니다. 모스케라 세라노는 해외 테러 단체 지원 및 미국 내 코카인 유통 음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FBI는 트렌드 아라와가 갱단이 미국에서 마약 유통, 무기 밀수, 인신매매와 폭력 범죄를 저지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렌드 아라와는 국민해방군과 협력해 콜롬비아 국경 인근 마을에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취약한 이주민들을 노려 수천 명을 빚에 노예로 만들고 마약 및 인신매매, 납치, 살인 등으로 착취합니다. 무스케르 세라노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칠레, 페루, 중앙아메리카, 미국에서 마약 밀매와 살인을 감독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가 베네수엘라나 콜롬비아에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그를 발견해서 그 막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운이 결국 다른 방식으로 닿을 수도 있습니다. 곧 FBI가 그를 체포할 것입니다. 다음은 눈을 다른 눈으로 바꾼 운동선수, 8번째 눈의 왕 라이언 제임스 웨딩입니다. 그는 항상 파우더를 좋아했습니다. 처음엔 스키 타던 눈이 나중엔 판매하는 눈이 됐습니다. 10대 시절 그는 스노보드 천재로 첫 대회에서 우승했고 단 15세에 캐나다 국가 스키 대표팀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는 주니어 세계선수권에서 동은메달을 땄고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서 캐나다 대표로 24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스노보드만으로는 부족해 그는 또 다른 짜릿함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대학 중퇴 후 부동산 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자금은 창고에서 6,800여 그루의 대마초를 재배하는 불법 사업에서 나왔습니다. 2006년 캐나다 기마경찰이 농장을 급습해 산탄총과 탄약, $10,000 상당의 대마초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여전히 어떤 혐의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아슬아슬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웨딩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2010년에 이란인들과 러시아인들과 손잡고 국경을 넘어 코카인을 운반했습니다. 그는 2년 전 미국 잠복요원에게 코카인 구매 혐의로 유죄 판결과 4년형을 받았습니다. 웨딩은 자신의 실수를 반성하는 대신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며 다음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인맥을 쌓았습니다. 출소 후 그는 멕시코로 도피해 그 나라 최대 마약 조직인 시날로아 카르텔에서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엘 헤페 자이언트와 공공의 적으로 불렸습니다. 웨딩은 현재 마약 밀매, 범죄 조직 운영, 살인 미수 1건 실제 살인교사 3건 등 긴 목록의 중범죄 혐의에 직면해 돼 있습니다.
그는 57세의 자그타르 시두, 그의 아내 하르파잔 55세, 그리고 39세의 모하메드 사파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두 부부는 2023년 11월 총격으로 사망했으나 도난 마약 운송 보복으로 여겨질 뿐 실제로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사파르는 2024년 5월 마약비 때문에 살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들은 웨딩과 앤드류 클라크가 3건의 살인을 모두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FBI는 이번 사건에 매우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망자 스노우킹 본인에게 $10,000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웨딩은 2025년 3월 FBI 10대 지명 수배자에 올랐으며 이는 7번째 인물 이후 한 달 만이었습니다. 7번입니다. 43세 파우스토 이시드로 메사 플로레스, 일명 엘 차포 이시드로는 멕시코의 마약왕이자 갱단 두목입니다. 그는 벨트란 레바 카르텔의 집행부서인 피에르 로스 마살레코스를 이끌고 있습니다. 알프레도 벨트란 레바가 미국에 수감되기 전 메사 플로레스는 그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메사 플로레스는 평생 멕시코 범죄의 암흑에서 지냈습니다. 그는 10대 초반의 마약왕 아마로 카리오 푸엔테스 밑에서 후아레스 카르텔을 위해 일했습니다. 1997년 푸엔테스가 성형수술 합병증으로 사망하자 메사 플로레스 등 일부는 벨트란 레바 카르텔에 합류했습니다. 메사 플로레스는 대담함과 배짱으로 유명한 청부 살인자로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2010년 7월 1일 투바타마 마을에서 메사 플로레스의 벨트란 레바 카르텔 청부 살인자들과 라이언 웨딩의 시날로아 카르텔 간 대규모 총격전이 있었습니다. 이 충돌로 약 30명이 숨졌지만 이것만이 끔찍한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조직 로스 마사틀레코스는 2000년대 초부터 대량의 마약을 밀수했고 2010년 이후 메사 플로레스는 시날로아 카르텔의 강력한 라이벌로서 시날로아 주의 잔혹한 납치와 처형을 촉발했습니다. 하지만 메사 플로레스가 FBI 수배자 명단에 오른 주된 이유는 그가 메사 플로레스 초국가적 범죄 조직, 즉 TCO의 리더로서 역할을 했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FBI에 따르면 이 조직은 펜타닐을 포함한 대량의 마약을 미국으로 밀수한 책임이 있습니다.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킹핀법에 따라 그의 자산과 7명의 가족 그리고 연관된 3개의 회사의 자산을 모두 압류했습니다. 같은 해 메사 플로레스는 멕시코 누에보 레온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현재 그는 FBI 10대 지명 수배자 중 한 명으로 현상금 $500만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FBI 명단에서 6번째인 인물의 머리 위에 걸린 현상금과 같은 금액입니다. 마약왕이자 테러 조직 수장 윌버 비에가스 팔로미노 엘 푸에르코 돼지는 콜롬비아에서 마약 테러와 대규모 마약 밀매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44세인 그는 미국 사회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코카인 제국과 테러 조직의 연계로 납치, 자금 세탁, 무기 밀매, 암살 등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엘 푸에르코는 콜롬비아의 국가해방군 이제르치토 데 리베라시온 나쇼날 이그 최고 사령관 중 한 명으로 이 조직은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마약 테러 단체 중 하나입니다. 엘 푸에르코는 코카인을 미국, 특히 텍사스 휴스턴을 통해 밀수한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2020년 2월 12일 그는 텍사스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마약 테러, 코카인 수입 공모, 국제 코카인 유통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송환은 2023년 2월 콜롬비아 대법원에서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본국에서는 엘 푸에르코는 2017, 2019년 인권운동가 살인과 반란 혐의로 추가로 3건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ELN과 EL 푸에르코는 원유 파이프라인을 대상으로 한 81건의 공격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엘 푸에르코는 여전히 도주 중이며 그의 체포나 유죄 판결로 이어질 정보에 $500만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인물은 국제 마약 테러나 마약 밀수 때문이 아니라 전통적인 냉혈 살인 혐의로 수배 중인 남자입니다. 5번 30세 오마르 알렉산더 카르데나스는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오른 3명의 미국 시민 중 한 명이자 두 번째로 어린 30세 인물입니다. 그의 머리엔 $25만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2019년 8월 15일 카르데나스는 로스앤젤레스 실마의 이발소 밖에서 반자동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는 약 9m 거리에서 46세 자발리 두마스를 향해 9발을 쏘았고 한 발이 두마스 머리를 맞췄습니다. 총격 동기와 두 사람의 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살인사건은 갱단과 연관이 높아 보입니다. 두마스는 지역 쓰레기 처리 회사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 따르면 두마스는 과거가 불분명했다고 합니다. 그는 피어스 스트리트 갱단의 라이벌 조직과 어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샌페르난도 밸리의 범죄 조직인 이 갱단이 총격 사건의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르데나스 역시 피어스 스트리트 갱단의 일원이었으며 파코이마벤 아이스보이즈라는 또 다른 갱단과도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르데나스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0년 4월에 그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LAPD는 카르데나스가 도주한 것을 확인해 2021년 9월 연방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10개월 후 달러로 불린 그는 FBI 10대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카르데나스는 멕시코로 도주했다고 하지만 다른 보도에서는 그가 여전히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부 캘리포니아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갱단 생활을 한 그의 배경은 박사인 펜피탈과 전혀 다릅니다. 다음은 4번 루자 플라미노바 이그나토바 45세 보로 사기성 암호화폐 스키민 원코인의 창립자로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역사상 가장 큰 사기 중 하나로 불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 범죄 제국의 핵심일 뿐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이그나토바는 불가리아 출신으로 1990년 가족과 독일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한 학년을 월반하고 콘스탄츠 대학교 장학금을 18살에 받았습니다. 그녀는 국제사법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이후 옥스퍼드에서 유럽법 석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녀의 학문적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현금과 권력의 유혹은 너무 강렬했습니다. 2012년 이나토바는 아버지 플라멘 회사의 의심스러운 파산으로 독일에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집행유예 14개월형을 선고받았지만 1년 이채 지나기도 전에 다시 사업에 뛰어들어 다단계 마케팅과 폰지 사기의 혼합 형태인 비코인이라는 또 다른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그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 원코인을 출시했고 비트코인 성공에 영감을 받았다고 하며 더 쉽고 안전한 대안이라 주장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지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기만 하면 되었고 그 대가로 원코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암호화폐가 아니었고 그녀의 코인 가치 상승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었습니다. 이 사기는 전 세계 투자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피라미드 사기가 무너졌을 때 부유한 투자자들은 수백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우간다 농촌 등 가난한 지역에서는 원코인이 무너지자 일부는 모든 것을 심지어 집도 잃었습니다. 이나토바는 2017년 10월 리스본 투자자 행사에서 연설할 예정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추적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나토바는 소피아에서 아테네행 라이언에어 비행기로 도피했습니다. 그 후 이나토바는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나토바는 자신을 숨겨준 불가리아 범죄 조직 보스의 지시에 따라 2018년에 살해당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나토바는 이오니아해의 요트에서 살해돼 시신이 토막나 바다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원코인 사기 연루를 숨기려 이나토바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 3월 미국은 이나토바를 전신사기, 증권사기,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했으며 FBI는 2022년 6월 최우선 수배자에 올렸습니다. 그녀의 오빠 콘스탄틴은 2019년 사기와 자금 세탁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그녀의 현상금은 25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상승했고 암호화폐의 여왕은 수십억 달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목록의 세 번째 인물은 더 어두운 흔적을 남겼습니다. 세 번째로 알레한드로 로살레스 카스티오는 이 목록의 마지막 미국 시민이자 최연소 26세입니다. 그가 지명수배된 범죄는 17살 때 저질렀습니다. 그는 2016년 8월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트루크관 샌디 라이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사귀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리는 카스티오에게 돈을 보냈지만 그는 그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2016년 8월 9일 카스티오는 리에게 돈을 갚겠다고 문자했고 리가 동의했지만 이는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그들은 퀵트립 주유소에서 만나 카스티오가 19, 새 여자친구 아미아 파이스터를 내려줬고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수사관들은 카스티오가 리에게 은행 돈을 모두 인출하라고 강요했으며 총으로 위협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녀의 삼촌에 따르면 은행 기록에는 그녀가 ATM에서 $1000를 인출해 계좌가 비어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후 카스티오는 리를 숲으로 데려가 머리에 총을 쏘고 시신을 협곡에 유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파이스터와 함께 리의 검은색 토요타 코롤라를 타고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두 사람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애리조나 주 피닉스까지 운전해 갔고 그곳에서 리의 차를 버스 정류장에 버렸습니다. 이후 경찰이 그 차를 버려진 채로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남쪽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갔습니다. 리 씨는 실종 신고 다음날 살해됐으며 시신은 8월 17일 발견됐습니다. 11월 1일 카스티오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3개월 후 애는 기소를 피하기 위한 불법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그때 피스터는 멕시코 당국에 자수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미국으로 송환되어 체포되었고 중범죄 살인 후 범행 은닉 및 차량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카스티오는 멕시코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후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에는 25만 달러의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카스티오는 멕시코로 도망쳤지만 두 번째 인물은 더 가까운 곳에서 현장을 떠났습니다. 35세 인도인 바드레시 쿠마르 치탄바이 파텔은 2015년 4월 안에 팔락 파텔 살해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그는 1급, 2급 살인폭행, 상해 목적 위험한 무기 사용, 기소 회피 불법 도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에서 알 수 있듯 이는 매우 잔혹한 범죄였습니다. 그 부부는 2013년 11월 결혼 후 2014년 9월 친척 방문차 미국에 왔습니다. 6개월 뒤 부부는 하노버 던킨 도너츠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바드레시 쿠마르와 팔락이 밤 9시 30분경 주방에서 함께 걷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습니다. 선반 뒤로 사라진 후 잠시 뒤 바드레시 쿠마르가 아내 없이 다시 나타나 오븐을 끄고 가게를 떠났습니다. 가게를 방문한 손님들은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근처에 있던 경찰관을 불러 상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관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팔락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큰 주방용 칼로 여러 차례 잔인하게 구타당하고 찔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해 범인이 바드레시 쿠마르임을 바로 알아냈습니다. 1시간이 지나 그는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도보로 아파트에 들러 소지품을 챙긴 후 택시로 뉴요크 리버티 국제공항 근처 호텔로 갔습니다. 운전기사에 따르면 그는 내내 침착했고 마지막으로 4월 13일 오전 10시에 목격됐습니다. 뉴요크 펜역에서 마지막 목격 후 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사 중 팔락의 가족은 그녀가 살해 직전 마지막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녀는 인도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경찰은 바드레시 쿠마르가 통화 도청 후 언쟁 끝에 그녀의 인도 출국 결정으로 살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그가 이미 해외로 도주했거나 친척들과 함께 숨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살인사건 발생 당시 그의 미국 비자는 이미 만료돼 합법적 출국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아직 미국, 아마도 뉴저지, 켄터키, 조지아, 일리노이 등 연고지에 숨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행방을 알리는 제보에는 최대 25만 달러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도주 중인 남편에서 군대를 거느린 군벌까지 리스트 1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인물입니다. 1위인 율란 아르나이, 아르자가 카비아스는 이 목록에 있는 다른 갱단 두목, 마약 테러리스트, 마약 밀수업자들과는 달리 대담한 무법함으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아르자가 카비아스크 포키는 온두라스의 악명 높은 마라 살바트루차, 13카르텔의 최고 보스로 중앙아메리카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대규모 코카인 운송을 감독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다른 마약 조직에 무기와 마라, 살바트루차, 13암살자를 제공해 대가와 보호를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 마약왕은 엘 프로그레소시에서 발생한 폭력적인 법원 습격 사건 중에 구금 상태에서 탈출한 이후로 온두라스에서 도주 중입니다. 그는 원래 2015년에 체포되어 자금 세탁과 범죄 단체 결성 혐의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2월 그는 법정에서 경찰로 위장한 무장괴한 12명 이상 이 건물을 습격해 탈출시켰고 이 과정에서 보안 요원 5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서 아르차가 카리아스는 공갈, 마약, 밀매, 그리고 총기 범죄로 수배 중입니다. 그리고 FBI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국제 마약 및 법 집행국은 그의 체포를 위해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한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그의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내 거래자는 적발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제재했습니다. 아르아가 카리아스는 온두라스 전역에서 마라 살바트루차 13을 운영한 조직의 두목으로 수배자 명단 최상위에 있습니다. 그는 미국 마라 살바트루차 13 조직원에게 총기, 마약, 현금을 공급하고 경쟁 갱단 살인을 지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국은 그가 아직 온두라스에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는 그곳에서 법 위에 있는 듯합니다. 이들은 FBI가 주목하는 인물들입니다. 일부 범죄자는 너무 위험해. FBI도 그들을 생각하면 잠을 못 잡니다. FBI조차도 두려워하는 지명수배범들을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해 보세요.